네, 제가 오늘 발표할 책은 바보의 벽이라는 책인데요. 그 요로 다케시라는 일본의 그 도쿄대학교 의대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래서 그런지 뭐 뇌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딱 알 수 있듯이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기가 안다는 거를 딱 그 틀 안에서 봐두고 얼마나 그 벽을 쌓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 의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보의 벽이란 뭐냐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의 오류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예로 나오는 거는 그 BBC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한 커플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갖고 이제 임신하고 그 출산하는 과정까지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거를 이제 일본에 있는 학생들, 약학부 학생들한테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보여줬는데 이제 60% 이상 학생들이 여자 학생들이었고 40% 정도 남자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거 보여준 거죠. 뭐 출산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여준 거예요. 이제 보여줬는데 이제 나중에 반응을 보니까 여자 학생들은 아 정말 새로운 거를 발견했다. 정말 그 여자 그 상고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힘든 건지 간접적으로나마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 반면에 남자 학생들은 이런 거 다 보건학 시간에 다 배운 거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뭘 굳이 이렇게 다 비디오로 다시 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알고 있다의 오류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내 몸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서 내 몸에서 이렇게 정말 고통을 느끼게 될 거니까 아무래도 남자 학생보다 좀 더 그게 더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 학생들은 그게 좀 자기랑은 직접적인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을 되게 쉽게 하지만 저부터도 그랬지만 내가 안다고 말한다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 아는 게 그걸 정말 아는 건지 그 기준을 누가 만드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섣불리 말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바보의 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벽을 쌓고 우리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복잡한 거라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안다라는 것은 쉽게 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현실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지금 현실에서 내가 어떤 대상을 얼마만큼 관찰하고 얼만큼 아는 게 아는 건가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얼마만큼 아느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고 절대적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의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된대요. 우리 뇌 자체가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 C이 있으므로 정답도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딱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절대적인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서 다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나 이런 신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신의 존재 자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정답이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되세요?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아까 종교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학하면 우리는 무조건 절대적인 진리고 이건 변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또 아니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과학은 무조건 100% 어떤 실험을 해서 이렇게 100% 결과가 나왔다는데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게 100% 진리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는 반증이 필요한데 진정한 과학적인 태도란 뭐냐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적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증될 수 있는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으면 인정하는 자세, 이게 정말 과학적인 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온난화가 심한 게 이산화탄소가 급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지금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는 딱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추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그게 원인이 뭐 CO2 배출이 많아서라는 거는 80% 추론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이제 우리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진짜 반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학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절대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재밌게 나왔던 부분이 이 뇌 속의 개수라는 그 타이틀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 의대에서 교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뇌랑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뭐 이런 뇌 신경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연관을 지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랑 그 외부에서 자극 그리고 내 그 외 자극으로 인해서 그 표출되는 내 그 반응이 입출력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1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y는 ax라는 이 공식이 성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어떤 부분, 모든 전반적인 우리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x는 자극이에요. 입력 정보.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 그리고 y는 그 입력 정보가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든 뭐 어떻게 생각하든 해서 반응으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y. 그러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어떤 운동적인 걸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A가 이제 변수잖아요. A에 따라서 X값, 그러니까 Y 값이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작가가 말하기를 A는 현실의 무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가 만약에 제로일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A가 이렇게 제로가 되면은 Y 값은 무조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어떤 외부에서 A 반응이, 아무리 X 반응이 들어와도 관심도 없고 안중이 없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작가는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작가가 곤충 채집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길가를 걷다 보는데 바닥에 되게 특이하게 생긴 곤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주워서 이렇게 채집하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해부하고 그런 거 좋아한대요. 그럼 당연히 막 찾아서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곤충일까. 근데 반면에 저같이 벌레 같은 거 되게 싫어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벌레가 떨어져 있든지 안 떨어져 있든지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여기 벌레가 떨어져 있는 게 나한테는 제로잖아요. 그래서 그게 관심이 없다, 안중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반대로 A가 만약에 무한대일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이 그 X가 나한테는 절대적인 진리고 원리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 그래서 그 진리 자체가 나의 모든 행동을 결정시켜서 Y값을 변화를 시키는 거.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공식에 맞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게. 연결되세요?